거잖아요. 그렇게 3일 전에 통보하듯이 말하시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해요, 솔직히. 누가 잔치상이라도 차려달라든, 그리고 누가 내가 준 집이니까 내 맘대로 드나들 거라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야 해?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요?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차라리 진작에 연락을 해서 말을 해줬어야지. 그래도 풀어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돌아가시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잘했다는 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허봉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집까지 아들에게 내주고도 허씨 부부는 아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진 걸 다 주어도 자식은 그 마음 한 조각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허씨의 자식은 그랬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다가 나왔으니 아들네 집에 가는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기기는커녕 허씨는 현관에 발 한 짝도 들이지 못한 채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들네가 힘들다고 해서 비워준 허씨 부부의 집이었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자식에게 이런 문전박대를 당해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허씨 부부는 결국 발길을 돌렸지만 이대로 돌아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는 길에 아들 내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허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장가갈 때 집 한 채라도 해주자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허씨 모두 번듯한 직장이 있었어도 자식 물려줄 돈 모으랴, 스스로의 노후 챙기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했죠. 그래서 허씨 부부의 바람대로 아들이 결혼할 때는 아파트 한 채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다니는 직장이 허씨의 집 근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네 신혼집도 그 근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둘 다 늦게 끝나거든요. 우영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잘 준비도 시켜주세요. 그래. 몇 시쯤 와? 8시는 넘을 것 같아요. 아들네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손자가 태어난 뒤로는 허씨가 오가며 아이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저녁 시간 동안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일이라 그래도 허씨 부부는 자신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 늦게 들어온다니까 저녁 먼저 먹어요. 오후 3시에 집을 나서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다렸다가 먹지. 집에 오면 9시 넘어요. 나는 애들 내서 대충 챙겨 먹을게. 우영이 밥 먹이면서. 아이고, 알았어. 허씨는 시간에 맞춰서 아들네 아파트 앞에서 어린이집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원을 한 손자를 안고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너무 어려서 꺼려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선뜻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할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이가 먹을 밥을 준비해서 먹이고 허씨도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씻기고 뒷정리를 하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아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저런 집안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허씨가 아니면 정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해주다 보니 아들네도 허씨도 익숙해졌죠. 그렇게 지낸 것이 3년이었습니다. 손자가 커가면서 육아는 수월해져 갔고 며느리는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근무 시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 왔어요. 왔니? 이제 우영이 밥 차리려고 하는데. 네, 저 잠깐 씻고 나올게요. 오후 5시에 퇴근한 며느리가 씻으러 들어가고 허씨는 손자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종종 반찬을 해두는데 아들 내외가 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기에 한 번씩 냉장고 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뭐 하세요? 안 먹은 반찬 좀 치우려고. 아, 제가 할게요. 설거지 하는 김에 같이 치우려는데. 아니요. 두세요. 허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허씨가 늘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몇 개를 씻고 돌아섰는데 며느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먹게? 아, 아니요. 이따가 애 아빠 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의 심각한 기색에 허씨가 젖은 손을 옷에 닦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영이가 이제 좀 컸잖아요. 그래. 많이 컸어. 허씨가 뿌듯하게 웃으며 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씨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우영이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이제부터 6시 반에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허씨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지 말란 소리에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며느리가 충분히 자신의 도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아이가 컸으니 말이죠. 이제 가셔도 돼요. 아, 세탁기에 우영이 빨래 들어있는데 다 돌아갔을 텐데. 세탁기 문을 열려고 하자 며느리가 뒤에서 허씨를 불렀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 살림이니까 제가 할게요. 어쩐지 날이 선 그 말투가 제 살림을 건드리지 말라는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허씨는 자신이 너무 눈치가 없었나 싶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이만 가마. 허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이직을 하며 이렇게 함께 있게 되는 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씨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가는 10분, 20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며느리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불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들 며느리의 부탁으로 살림까지 도와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 꼭 허씨가 아들네 집에 들어가 며느리의 살림을 함부로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좋게 말했으면 그 끝이 아름다웠겠지만 며느리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저녁 시간을 손자를 위해 썼던 허씨. 이제 와서 그 시간들이 후회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말이죠. 허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앞으로 아들네에 안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어쩐지 좋아했습니다. 잘 됐네. 안 그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무슨 할 말? 아니, 우리 집 팔아버리고 고향에 내려갈까 싶어서. 2~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허씨와 남편의 고향. 남편은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이만 내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허씨를 설득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허씨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제 아들네도 갈 일이 없을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야 고향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골에 집을 알아봤고 허씨는 살던 집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시골집 얼마나 한다고? 아파트는 팔지 말고도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오를 텐데 돈으로 바꾸면 홀랑 써버리지. 노후 자금하려면 안 파는 게 좋아. 그러자 남편도 집을 팔지 말고 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은 전세로 주고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을 사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네는 1년에 3~4번 내려왔습니다. 거의 매일 보다가 드문드문 보게 되니 이상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게 서로 사이는 더 좋은 것 같았죠. 그런데 허씨 부부가 시골로 이사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에 아들이 명절에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업이라는 두 글자에 허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원래는 자리 좀 잡히면 직장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다고 집까지 넘어가? 남편도 놀라서 묻자 아들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요. 얼마나 받았길래? 못 갚을 정도야.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좀 있고요. 눈앞이 깜깜해져서 며느리를 쳐다보았는데 며느리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영이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야? 같이 준비했어요. 허씨도 남편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만 넘어간 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는 말에 어떻게 일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면서 아들은 집은 이대로 되찾지 못할 것 같으니 신용대출이라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허씨는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우영이 엄마 뱃속에 둘째도 있어요. 애도 태어날 텐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우울한 명절이 지나가고 아들과 며느리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허씨와 남편은 심란해졌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씨도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급한 불은 끄게 해줘야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곧 태어날 둘째까지 떠올리니 발밑이 쑥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씨와 남편은 다음날 아들에게 신용대출을 갚을 돈을 송금해줬습니다. 그 뒤로 신용대출은 갚았지만 집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곧 집을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갈 곳이 없었죠. 그 엄마 사시던 집. 거기 계약 언제 끝나요? 그리고 아들은 허씨 부부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지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 기간 한참 남았지. 안 그래도 남편이 세입자에게 이사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적어도 몇 년간은 없다는 대답을 들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당분간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허씨 부부는 다소 걱정스러웠습니다. 처가살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방법이 없었죠. 아들도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안 사돈 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곧 둘째 태어나면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첫째를 키울 때 허씨가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 아들 입장에선 현명한 선택인지 몰랐습니다. 그래. 도움받으면서 다시 시작해. 그래도 둘이 버는데 못 일어나겠니? 그런데 아들이 처가에 얹혀 살게 되니 얼굴을 보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졌습니다. 곧 둘째 손주도 태어나서 처음 1년 정도는 아이 때문에 전혀 오질 못했는데 그렇다고 아들 보자고 사돈네 집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왔지만 1년에 2번 명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돈 버느라 바쁘다며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사돈네에 들어가 산게 3년이 다 돼갈 때쯤 어느 날 아들이 혼자 허씨 부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영이 엄마랑 애들은 어쩌고 혼자 내려왔어? 명절도 아닌데 뜬금없이 찾아온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장모님 댁에서 나오려고요. 정말? 분가하게? 네. 힘들어서 더는 처가살이 못하겠어요. 이렇다 할 말이 없길래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뭐가 힘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짐작이 갔습니다. 사돈네가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시부모와 함께 살면 힘들듯이 사위도 힘든 게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잘하려고 해도 결국 남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볼이 홀쭉해졌습니다. 그럼 나와야지 어떡해. 근데 아직 집을 마련할 형편까지는 안 돼서요. 그러자 허씨 부부는 자신들이 살던 집을 떠올렸습니다. 어쩜 시기가 그렇게 들어맞았는지 얼마 전에 전세 세입자로부터 이사 나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들도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이요. 세입자 나가게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오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줘야 할 텐데 아들네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허씨 부부의 돈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묶이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6천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들 부부를 그곳에 살게 하면 다시 돌려받기는 틀렸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네에게 6천만 원을 받고 미리 집을 물려준 셈이 될 듯 했습니다. 아들도 그걸 아니 웬일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신용대출을 갚으라고 이미 빌려줬던 걸 아직도 못 돌려받은 걸 생각하면 6천만 원은 그 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처가살이가 힘들다고 나오고 싶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아들네도 힘들 것이고 아들네를 데리고 사는 사돈네에게도 못할 짓인 듯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15일에 이사 나간다니까 그때 들어가서 살아.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안에 희망이 보였죠. 그렇게 아들네는 허씨가 살던 아파트로 다시 분가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꼭 올라오세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대접할게요. 아들내외는 허씨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하러 꼭 올라오라며 신신당부를 했죠. 허씨 부부는 아들이 이사하고 2달 정도가 흘렀을 때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너희가 집들이 하러 오라 그랬잖아. 한번 올라갈까 하는데 이번 주 주말에 괜찮아? 남편이 전화해서 묻자 아들이 얼른 대답하지 않고 우물쭈물거렸습니다. 아, 이번 주요? 왜? 약속이라도 있어? 그건 아닌데 우영이 엄마랑 한번 상의해볼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끄는 아들. 며느리와 상의해보는 게 맞지만 어쩐지 곤란해 보이는 말투 때문에 허씨 부부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올라오라고 했던 건 아들내외였는데 말이죠. 이사하고 2달간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찾아가지 않았던 건데 이미 대접할 생각은 사라지고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씨가 남편에게 가지 말자고 말하려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남편에게 전화가 왔죠. 주말에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오전에 가서 점심 먹고 올까 했는데 네. 그럼 주무시는 것 아니죠? 다시 내려와야지. 알겠어요. 토요일 오전에 오세요, 그럼. 남편이 전화를 끊고 허씨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자고. 9시쯤 출발해서 12시나 1시에 같이 점심 먹고 앉아있다가 한 3, 4시에 다시 출발하면 되겠지. 남편은 어쩐지 들떠 보였습니다. 비록 집은 허씨의 집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사는 집에 방문하는 게 몇 년 만이라서 그런 듯 했습니다. 우영이 많이 컸겠네. 지난 명절에는 아이들이 아파 내려오지 못해서 근 1년 만에 손주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허씨 부부는 주말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이것저것 싸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들내외에게 줄 선물들도 챙겼습니다. 그래도 집들이 명목으로 방문하는 것이니 말이죠. 토요일 아침이 되어 허씨 부부는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8시에 집을 나서서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기 조금 전에 버스에 올라탔죠. 지금 버스 탔어. 네. 조심히 올라오세요. 출발한다고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3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들에게선 연락이 없었죠.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알아서 찾아오리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여기선 택시 타고 가지. 버스 타고 가도 금방인데. 아, 그래도 힘들어요. 고생하지 맙시다. 그렇게 허씨 부부가 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자 시간은 오후 1시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도착할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지만 혹시 몰라 허씨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했을 때는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영이 엄마한테 해봐. 무작정 초인종 누를 수는 없잖아. 잠깐만요.
그런데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간다고 말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지. 남편의 성화에 허 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층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쯤 오셨어요? 우리 지금 이 앞인데. 아, 벌써요? 왜? 그게 지금 준비가 좀 덜 됐는데 근처 산책 좀 하고 계시겠어요? 아들의 말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고서 전화를 끊으니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허 씨가 말했죠. 뭐, 청소가 덜 됐다거나 그런가 보지. 아니면 밥을 차리나. 그거랑 우리가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바쁜데 들이닥치면 우영이 엄마가 힘들겠지. 허 씨가 남편의 팔을 잡고 아파트 안에 있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추운 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남편의 말대로 바람이 제법 매서웠습니다. 투덜대는 남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온 것도 아니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들 내외가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모처럼 만에 온 건데 조금 산책하다 들어가면 또 어떤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허 씨도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당연히 바깥에서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외투도 조금 얇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산책한 지 30분 정도가 지나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왔어? 그냥 돌아가고 말지. 연락을 준다던 아들이 깜깜무소식이자 손발이 차가워져 갔습니다. 허 씨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올라오세요. 허 씨와 남편은 종종 걸음으로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화 좀 난다고 되돌아가긴 힘들었죠.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금방 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아들은 얼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 서 있자 아들이 붉어진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하도 이상해서 인사말보다도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라. 왜 그러는데? 우영이 엄마랑 싸웠어? 얼굴이 하도 안 좋아서 묻자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부싸움이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닌데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야? 죄송한데 오늘은 돌아가시고 다음에 다시 오실래요?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먼 길을 오게 하고 또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엔 문 앞에 세워두고 하는 말이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허 씨 부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령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허 씨 부부를 일단 집으로 들인 뒤에 차라리 조금 일찍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난리를 치고 결국 부모를 문전박대해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때 며느리가 나와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영이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그러자 아들이 그 중간을 막아섰습니다. 얘기도 안 끝났는데 뭘 들어오시라 그래. 엄마 아빠 오면 장모님 댁으로 간다며? 허 씨가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아들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밥도 차려드리고 하면 되지. 내가 왜 필요해? 지금 그게 시부모님 앞에서 할 태도야?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라고 한 당신이 더 문제 아니야? 그게 누구 때문인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만해라. 남편이 언성을 높이는 아들 부부를 말렸습니다. 듣자 하니 싸움의 발단이 된 게 허 씨 부부 때문인 듯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더라는 짓이야? 싸워도 우리가 돌아가면 둘이서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합주기가 됐습니다.
허씨도 남편도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따가라고 해도 그럴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럴 거면 오란 소리는 왜 해? 그러게 말이야. 거하게 대접하네 마네 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들어오세요. 저는 친정에 일이 있어서 가볼 거고요. 대접은 우영이 아빠가 할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집 안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애들은 어쩌고? 당신이 하루 보면 되지? 며느리는 잠시 허씨 부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정말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은 열이 받는지 씩씩대면서 현관 앞을 서성거렸고 허씨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불길이 허씨 부부에게로 튀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갑자기 올라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허씨 부부의 탓이라는 듯 말하는 아들. 오시라 그럴 땐 안 오시더니 저희 집이 그렇게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 주셨다고 그럴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집 줬다는 핑계로 매일 찾아와서 저들을 괴롭힌 줄 알 듯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전에 통보하듯이 말하시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해요, 솔직히. 바쁜지 물었고 만약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으면 그대로 전화를 끊었을 것이었습니다. 허씨 부부도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어째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잔치상이라도 차려달라든, 그리고 누가 내가 준 집이니까 내 맘대로 드나들 거라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야 해? 허씨 부부는 발끝 하나도 현관 안으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요?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차라리 진작에 연락을 해서 말을 해줬어야지. 그래도 풀어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돌아가시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잘했다는 거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엄마 아빠의 영향이 크다 이거죠.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허공에다가 숨을 몇 번 내쉬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들어가서 하하호 할 수도 없고 이만 돌아가마. 그러세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 전화할 거 없고 네가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집 가지고 유세 한번 떨어볼 건데 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갑시다. 남편이 아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허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으로 들어갔죠. 여기 이 아파트 101동 1201호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직원에게 하는 남편 말을 듣고 허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매로 내놓으시는 건가요? 네, 지금 아들놈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여있는 부동산 4군데 전부에다가 집을 내놓고는 택시를 탔습니다. 집 팔게. 그래, 그 집은 그놈한테 물려준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 허씨는 남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허씨도 남편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뭐든지 퍼주고 싶었지만 저런 놈이라면 허씨 부부가 그런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듯 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은 사람들끼리 잘 만난 듯 했습니다. 부모에게 받는 게 당연하니 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는 듯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부모를 박대할 수가 있는 것일 텐데 참 둘 다 어리석었습니다. 받을 때는 좋다고 넙죽 엎드리더니 받을 것 다 받았다고 생각되자 이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로도 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허씨가 빈털터리가 아니라 아들이 빈털터리였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6천만 원은 신용대출을 갚아준 값으로 대신하고 집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아들에게 사줬던 집은 이미 사라졌지만 앞으로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씨 부부의 도움도 받고 처가의 도움도 받고 여태 살았으면서 효도는커녕 이런 실망만을 안겨주는 아들과 며느리.
부모 도움 없이 고생하며 살아봐야 정신을 차릴 듯 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 노후나 신경 쓰자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우리 청춘이 아깝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이 다행인지도 몰랐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깨달았다면 그 후에는 더 깊었을 테니까요.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부동산들이 수시로 찾아갈 테니 당황스러워하는 아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내 집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며. 그래서 네 말대로 한 건데 왜? 유치하게 이러실 거예요. 아직도 이게 장난으로 보이니? 집 팔기로 했으니까 비워줘라. 공짜로 여태 살았으니 됐잖아. 2달치 월세도 받기 전에 얼른 나가. 저도 6천만 원 드렸잖아요. 그건 네가 빌린 돈이었으니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어.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어이가 없어도 우리보다 없을까? 땡전 한 푼 안 내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나오겠다는 소리는 못할 거다. 안 나온다고 버티면 경찰이라도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한 달 내로 집 비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자식 낳아봤지만 친부모 맞아요? 친부모가 아니었으면 너 그렇게 뒷바라지 안 했어. 이제는 더 이상 자식만 바라보며 안 살련다.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부모한테만 당연한 거야? 자식은? 돌이라는 게 없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영이도 다시는 안 보여드릴 거고요. 너도 부모 없는 셈 쳐라.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린 허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게 맞았습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사랑도 스스로를 챙기며 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만 퍼주고 남편의 말대로 자신들의 노후나 신경 쓰기로 했죠. 아들은 한 달 뒤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도어락을 뜯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팔아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심란할 뿐이니 말이죠. 부자 됐네. 남편과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은 시렸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라고 자식만을 위한 삶을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 전부를 희생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허씨 부부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